안녕하세요. 메디올 김채원입니다. 2024년 1월, 올해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투자 심포지엄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42회를 맞은 JP모건 컨퍼런스는 기술과 헬스케어의 융합에 초점을 맞춘 의제와 글로벌 보건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발전 정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더불어 지난 메디올 1회 위고비 방송에서 다뤘던 GLP-1 비만 치료제, AI 인공지능, ADC 항체 약물 접합체를 2024년 제약 바이오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은 시기마다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항암제라던가 인공지능 신약 개발과 같이 새로운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환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에 다가가기 위한 시도들이 정교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첨단 바이오 주식 종목들에 적용되는 신약 개발 기술, 그 중에서도 ADC 항체 약물 접합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신약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항암 치료 분야에 새로운 원리가 적용된 혁신적인 치료제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표적 항암 요법에 이어 최근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이용해 선택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면역 항암 요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는 1943년 예일대의 루이스 굿먼 박사와 알프레드 길먼 박사가 호치킨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해 나이트로젠 머스터드라고 하는 최초의 항암제를 연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머스터드 가스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군이 사용했던 독가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1915년에 화학무기로 염소가스와 포스겐 가스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1917년 가을에 머스터드 가스를 사용했는데요. 마늘이나 겨자 냄새가 난다고 해서 머스터드, 겨자가스라고 불렸습니다. 사실 머스터드 가스는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라기보다는 가스가 피부 점막에 닿을 때 물집이 잡히거나 눈이 부어서 앞을 볼 수 없고 폐에 손상을 일으켜서 서서히 전력에 타격을 입히는 화학무기였습니다. 머스터드 가스 공격으로 프랑스군 5,000명이 사망했고 1만 명이 부상을 입었는데요. 1930년대 황산 머스터드보다 훨씬 강력한 나이트로젠 머스터드가 알려졌고 1940년대 초에는 독일과 미국이 나이트로젠 머스터드를 화학무기로 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은 독일이 나이트로젠 머스터드를 화학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942년 초에 예일대의 양리학자 루이스 굿먼 박사와 알프레드 길먼 박사에게 나이트로젠 머스터드의 양리작용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나이트로젠 머스터드 공격에서 살아남은 병사들 중에서 백혈구 세포들이 감소하고 골수와 림프 조직이 망가지는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요. 굿먼 박사와 길먼 박사는 나이트로젠 머스터드의 이러한 독성을 이용해서 림프 조직의 세포들이 증식하는 혈액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죠. 실제로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말기 림프종 환자에게 머스터드 가스 성분으로 만든 최초의 항암제 머스틴을 10일간 주사하면서 환자의 증상은 뚜렷이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암은 재발했고 2달 만에 골수 독성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는 사망했는데요. 사실 이때 골수 독성이 너무 커서 약이라기보다는 독에 가까웠다고 보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 거듭된 연구를 통해서 1953년 멜팔란, 클로람부실, 1957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와 같이 좀 더 독성이 약하면서도 DNA를 손상시켜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를 죽이는 알키라제라는 종류의 약제가 개발되어서 현대 항암치료 약물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알키라게 항암제는요, 세포독성 항암제 1세대인데요. 빨리 성장하는 세포들을 암세포로 인식해서 죽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증식 속도가 빠른 정상 조직의 세포들까지도 융단 폭격식으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모근세포, 구강이나 위장점막, 생식기관, 골수의 조혈모세포에도 영향을 줘서 세간에 흔히 알려진 항암 치료의 부작용인 탈모, 구토, 설사, 백혈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지난 수십 년간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항암제가 개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들은 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 의약품은 항원 항체 면역 반응을 통해서 암세포 표면의 특정 항원을 표적으로 하는 양리기전을 통해 머스터드 가스와 같은 기존의 세포독성 항암제에서 문제가 되었던 골수 독성으로 대표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서 단일 클론 항체의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치료 효과가 생각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의 단일 클론 항체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면서도 효과를 개선한 차세대 항체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DC,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최근 첨단 바이오주 얘기가 나올 때 언급되는 대표적인 항암 치료의 기전은 ADC, 항체 약물 접합체인데요. 2023년 미국 FDA 승인된 ADC 의약품의 글로벌 매출은 무려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용어가 굉장히 어렵죠?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의 약자인 ADC는 2000년 파이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의 치료제로 개발한 마엘로탁이 미국 FDA 승인을 최초로 받고 현재까지 총 14개의 ADC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중 10개의 ADC 약제들이 2018년 이후 승인받은 약제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최근 들어 개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ADC는 주로 유방암, 방광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고형암과 급성 백혈병, 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의 항암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항체 약물 접합체 ADC는 암세포 표면의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에 세포 독성 항암 성분 페일로드를 링커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해서 만든 약물입니다. 결국 ADC의 기본 구조는 항체라는 전투기에 세포 독성 항암제 폭탄을 링커라는 고리로 연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ADC는 특정 암세포를 죽이는 능력을 가진 항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정 암세포만 쏙쏙 선택적으로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세포 독성 항암 물질을 폭탄으로 매달아 두었기 때문에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터뜨려 죽일 수 있어서 치료 효과는 높이면서도 정상세포에 대한 공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부작용 역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C는 표적 암세포를 제거한 뒤 암세포 밖으로 방출되었을 때 주변 암세포를 함께 제거하는 능력, 바이스탠더 이펙트라고 하는 방관자 효과까지 갖춘 혁신적인 항암제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ADC의 별명이 암 치료를 위한 마법의 탄환, 매직 불릿입니다. ADC를 개발할 때도 항체 특허, 세포 독성 항암 성분인 페일로드 특허, 링커 특허를 걸게 되는데요. 신약 개발 회사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특허를 모두 보유하는 것이 베스트 전략이겠지만 그중 하나의 특허만 보유하게 되더라도 회사 플랫폼 자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의약품 매출이 연 10억 달러가 넘는 의약품을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고 하는데요.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성공의 대명사격이죠. 2013년에 승인된 로슈사의 캐사일라,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큐사의 에너투는 대표적인 허투 양성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되었고, 시젠, 다케다사의 에드세트리스는 림프종 치료제로 개발된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ADC 의약품입니다. 2022년 전 세계 ADC 시장은 약 8조, 2026년에는 19조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들 뿐만 아니라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ADC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ADC는 여태까지 항암제로 주로 개발되었지만 일부 글로벌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중증 자가 면역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ADC는 때때로 약물이 표적 암세포를 이탈해서 작용하는 독성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 공정상의 어려움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ADC 약물들이 개발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메디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